반갑습니다. 보험 전문가 굿밸런스 보험 인사드립니다. 수십가지 보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여러 가지 보험을 가입하고 아니면 리모델링이라는 이름으로 해지를 하고 재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 나온 상품이나 특약이라서 보험을 무한정 가입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꼭 필요한 보험은 어떤 보험이 있을까요? 무수히 많은 보험 중에 한 가지를 꼽는 게 쉽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이 세 가지 보험만 잘 준비를 하시면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실손의료보험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9가지 항목 어떠신가요? 임신이나 출산, 아니면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아니면 안경을 맞춘다거나 컨택트 렌즈를 맞춘다거나 아니면 성형을 한다거나 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상해사고가 아니죠? 맞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항목이 바로 실비보험에서 보장이 안 되는 항목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 9가지 항목을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실비보험에서 모두 보장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우리가 암보험을 가입하고 보상을 받으려면 암에 걸려야 하잖아요. 수술비를 받기 위해서는 약관 기준에 맞는 수술이 시행이 되어야 가입된 수술비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비보험은 지금 이 항목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의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실비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서 보장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요. 현재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는 4세대 실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급여와 비급여 진료 모두 상해 질병 별도로 5천만 원 한도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소하고 작은 질병과 상해사고 그리고 암이나 뇌질환 같은 중대 질병이 발생이 되더라도 실비보험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반문을 하실 수가 있죠. 정말 고가의 진료를 하게 된다면 실비보험이 100%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하니까 어쨌든 병원비의 부담은 작용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급여 진료비 5천만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4세대 실손 기준으로 80% 보장이 되니까 4천만 원을 돌려받고 20%에 해당하는 1천만 원은 지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1천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가의 진료를 하게 되면 실비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병원비의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실비보험에는 연간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녀석이 뭐 하는 녀석이냐면 소비자가 1년에 지출할 수 있는 최대 비용은 200만 원이다. 그러면 실제로 보상받는 금액은 4,800만 원이 되는 거죠. 비용 부담이 낮아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비급여 진료입니다. 우선 자기 부담률도 높은 데다가 연간 자기 부담금 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5천만 원을 진료를 했다면 보장 금액은 3,500만 원. 그러면 비용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부작용은 낮고 효능이 개선된 비급여 치료가 계속 생겨날 텐데 실비보험만으로는 고가의 진료를 대비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보험이 바로 3대 진단비 보험입니다. 아니 여러 가지 보험이 있는데 왜 3대 진단비 보험이 중요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료를 하나 살펴보면 사망 원인 1위가 암, 그리고 2위가 심장질환, 그리고 4위가 뇌혈관 질환입니다. 3위에 해당하는 폐렴 같은 경우는 실비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니까 사망 순위가 높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리스크가 함께 동반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험 중에서 어떤 보험을 우선순위에 둘 거냐, 모든 보험을 다 가입할 게 아니라면 소소한 것들은 실비보험에 맡겨두고 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암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면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암 관련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장은 정말 많을 겁니다. 암 진단비, 암 수술비, 암 입원비, 산정특례 진단비 이 밖에도 정말 많은 특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진단비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진단이 확정이 되면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추가로 진료를 하던 말던 진단만으로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수술비나 입원비는 암이라는 조건으로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암이라는 조건으로 입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는데 어느 날 폐렴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원인으로 갑자기 고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입원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암 입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암 수술비나 암 입원비 같은 경우는 실비보험에서 대체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암이라는 질병이 걸리면 고가의 치료도 필요할 거고 아니면 간병이나 요양도 할 수가 있고
몸에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고 휴직이나 퇴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리스크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실비보험에서 보장받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암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 특약을 제쳐두고 1순위가 암 진단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가 가입하는 암 진단비의 종류가 생각보다 많다는 건데요. 일반암을 시작해서 고해감, 소해감, 유사암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요. 지금 보시는 게 일반암 진단비 약관인데요. 어떠신가요? 소해감에 해당하는 생식기암도 보장이 가능하고, 그리고 고해감에 해당하는 뇌암이라던가 림프암, 백혈병 모두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해감 진단비가 따로 없다 하더라도, 아니면 소해감 진단비가 따로 없다 하더라도 일반암에서 보장이 가능하니까 암보험을 준비할 때는 일반암 진단비를 중심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바로 이 유사암 진단비입니다. 유사암은 일반암에서 보장이 되는 항목이 아니라 별도의 특약을 구성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유사암 진단비는 내가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일반암처럼 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암 가입 금액의 20%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아껴보겠다고 20%를 다 채우지 못하고 가입을 하면 결국 보험 가입자만 손해를 보게 되는 거고, 또 내가 가입하려는 상품에 만약에 체증형 담보가 있다면 가급적 체증형 담보로 유사암 진단비를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체증형 담보는 가입 시점은 1,000만 원이지만 납입이 종료되면 2배, 그러니까 2천만 원의 진단비가 되기 때문에 유사암은 체증형으로 준비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뇌질환인데요. 뇌와 관련된 보장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뇌혈관 진단비입니다. 과거에 보험을 가입하셨거나 아니면 내가 가입한 보험에 뇌출혈 진단비만 있다면 보장 범위가 10%도 안 되고, 뇌졸중 진단비가 있다 하더라도 보장 범위가 70% 미만입니다. 그래서 100% 보장을 받으려면 뇌혈관 진단비를 구성을 해주셔야 100% 보장이 가능합니다. 심장질환은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만 있다면 7% 정도의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준비를 해야 약 58% 정도 커버가 가능한 겁니다. 심장염증이나 아니면 심근병, 부정맥이나 빈맥, 심부전 등을 모두 보장을 받으려면 심혈관 진단비 항목을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심혈관 진단비에서 이 심근병부터 심혈관 진단비까지 모두 보장이 가능하지만 가입하는 상품에 따라서 어떤 상품들은 요 4가지 정도만 보장이 가능한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에 대한 발병률 자체는 높지 않기 때문에 굳이 구성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허혈성 진단비까지만 준비를 해주시고, 만약에 보험료 여력이 된다면 심혈관 진단비를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3대 진단비를 다 구성하고도 보험료의 여력이 조금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암 치료비 특약을 함께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암 환자분들의 치료 과정을 보면 항암이라던가 방사선, 그리고 새로 나오는 치료법까지 방법이 다양한데요. 이걸 보험으로 다 커버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 중에서 수술이라던가 입원 환자에 비해서 항암이나 방사선 진료를 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암 화학요법의 경우 1세대 세포독성 항암제로 치료하는 과거와 다르게 요즘은 2세대 표적항암제, 그리고 3세대 면역항암제로 치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물 치료제 가격을 놓고 보면 볼린사토이즈는 한 병에 190만 원이 넘어가게 되고, 여보이즈는 350만 원, 그 다음에 옵티보즈는 250만 원, 상당히 고가의 약값이 필요하고, 문제는 약값이 한 번만 필요한 것도 아니죠. 단기간에 치료가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진단비를 구성하고도 보험료 여력이 된다면 요즘은 암 주요 치료비나 아니면 하이클래스, 아니면 상급병원 치료비 등 차선체계 보장도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은 수술비 특약입니다. 보험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수술비 꼭 가입해야 되나요? 실비보험에서 보장이 된다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실비보험의 보완제로 가급적 가입하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 똑같이 질문을 하면 가급적이 아니라 꼭 가입을 하라고 이야기 드리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꼭 필요한 보험이 실비보험이다, 그 중요성도 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비보험은 시기마다 보장 내용이 다릅니다. 보시면 자기 부담이 늘어나고 비급여 혜택은 점점 줄어들고 안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더 큰 문제점은 13년 이후에 생긴 재가입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13년에 가입하신 분들은 여기에 15를 더하면 28이 되잖아요. 그러면 2028년도에는 2028년도에 나온 실비보험으로 자동으로 변경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이 4세대인데 이제 2025년 후반기에는 5세대 실비보험이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출시되는 5세대 실손보험을 살펴보면 현재 급여 항목이 20% 보장이 가능한데요.
2번은 동일하게 20% 보장이 가능한데 외래 같은 경우는 최하 20%, 최대 건보료 본인 부담 요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강보험에서 보장 혜택을 받은 건데요. 건강보험의 최대 요율이 90%니까 만약 내가 진료를 보고 건강보험에서 90% 지원을 받았다. 그럼 내 요율이 90%가 되는 겁니다. 그럼 기존 4세대에 비해서 70%를 더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의료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수술법의 등장, 그리고 통원수술센터의 확산으로 개복수술을 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입원 수술이 낮아졌다는 자료입니다. 그러면 입원 비중이 동일한 것보다 외래 비중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요율이 70%까지 인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수술비는 선택일까 필수일까 이미 해답을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은 이거 3개 정도면 사실 끝이 나게 되는 건데 여기에 함께 가입하면 좋을 특약 5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비, 5대장기 이식 수술비, 각막 이식 수술비, 양성뇌종양, 그리고 가족일상 배상 책임 이렇게 5가지는 보험료에 큰 영향이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이 가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살면서 이런 질병이 흔하게 걸리지도 않을 거고 위에서 설명드린 실비와 수술비에서도 보장이 가능하지만 보시면 보장받는 금액에 비해서 보험료가 낮습니다. 그래서 흔히 가성비 특약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해당 특약을 구성한다고 해서 보험료의 변동폭이 크지 않으니까 가급적 함께 보험을 준비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꼭 필요한 보험 그리고 가입하면 좋을 가성비 특약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100점짜리 설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비보험은 모든 회사가 공통사항이니까 실비보험을 제외하고 설명을 드리면 암 진단비, 혈관 진단비 이렇게 3대 진단비와 함께 실비보험의 보완제로 수술비를 구성을 하시고 방금 전에 이야기 드린 가성비 특약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보면 30세 남성분 기준 82,000원, 30대 여성분 기준 74,000원 이렇게 보험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 내가 비교적 최근에 보험을 가입했는데 보험료가 지금보다 과도하게 높다. 그럼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특약이 많다거나 구조적으로 보험료가 높은 플랜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보험 점검을 한번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버튼 있습니다. 더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바로가기 링크가 있고요. 친구 검색창을 통해서도 검색이 가능하니까 편하게 질문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